안녕하세요. 배당부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은행 고배당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제가 이 ETF를 알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와이프랑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ETF도 배당을 준다고? 자, 어떤 ETF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볼 ETF는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입니다. 저는 2023년 10월 19일에 매수해서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2년 정도를 보유하는 ETF입니다. 미래에셋에서 만든 타이거 ETF 홈페이지를 살펴볼 텐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이것저것 살펴보듯이 읽어보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만든 브랜드 네임입니다. 그리고 은행 고배당, 고배당을 주는 은행 주식을 모았다는 뜻이고요. 플러스 탑10, 거기에 이제 몇 개 주식을 더해서 최고의 10개만 모았다. 이런 뜻입니다. 은행주에만 투자하는 건 몰빵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투자하는 상품의 비중을 이 상품으로만 하지는 않기에 적절한 비중으로 투자를 하면서 조절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배당 부자가 생각하는 상품의 특징은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고배당, 월배당 은행주 포트폴리오의 투자, 주주 친화 정책 강화로 배당 및 주가 기대감 상승.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기본 정보 아래쪽에 나온 합성 총 보수는 뒤에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만 배당을 많이 주고 나중에는 주지 않거나 줄어들면 의미가 없겠지요. 미국에서 나온 커버드 콜 중에 그런 상품이 많이 있어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배당이 계속 나올 것인가, 그리고 배당이 증가할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ETF는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미래에셋 타이거 ETF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나 구글 아무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타이거 ETF라고 입력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쁘고 화려한 홈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처럼 새로 나온 상품을 소개하기도 하고, 옆쪽에 보면 타이거 시그니처 월배당 ETF 이벤트를 하고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클릭해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검색창에 은행이라고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하시면 타이거은행,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고자 하는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두 가지가 뜨고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상세 페이지라고 부르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많이 나오는데 ETF도 비슷합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설명을 볼 수도 있지만 먼저 이렇게 월간 운용 보고서, 유튜브 콘텐츠, 블로그 콘텐츠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놓았고요. 월간 운용 보고서는 이제 왼쪽에 보면 간단하게 시세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처음 ETF를 이제 알아보시는 분에게는 오른쪽에 캡처해 놓은 블로그에서 천천히 읽어보시는 게 상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7분 45초 정도 영상이 이제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쇼츠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보면서 금융 상품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이제 상품명 위쪽에는 어떤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주식과 ETF는 일반 계좌와 ISA 계좌에서 모두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ETF는 보유한 계좌마다 세금도 다르고 유지 기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각각 보유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실 때 어떤 계좌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지 고려해야 됩니다.
참고로 배당 부자는 ISA 계좌에서 이 상품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ISA 계좌에서 매수하면 배당금과 분배금의 세금 정산은 나중에 해지를 할 때 정산하기 때문에 세전 기준으로 분배금을 수령하고 나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반 계좌, ISA 계좌, 연금저축계좌, IRP에서 모두 매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역과 상품의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ETF가 보유하고 있는 10개 주식을 보면 현재 기준에서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한지주, 기업은행 순으로 보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의 주식은 배당 부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BNK 그리고 10개의 비중을 모두 더해 봤더니 98.6%의 비율이 나왔고요. 8번과 9번은 삼성생명, 삼성화재로 이제 은행업종은 아닌 보험업종에 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나온 상품 정보의 투자 설명서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품에 이제 거의 모든 사항을 설명해 주고 있어서 복잡하지만 잘 보지 않지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상품의 투자 위험 등급은 2등급 높은 위험입니다. 매우 높은 위험은 아니고 2등급 높은 위험이라 조금 걱정이 덜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ETF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투자이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기본을 잊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의 이름 중에서 증권 상장지수 투자 신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ETF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을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식을 직접 적극적으로 사고 파는 액티브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입니다. 그래서 사실 펀드 매니저의 영향도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이제 과세,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세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세는 일반 과세 기준 15.4%로 원천 징수 설명이 되어 있고요. ISA, 연금저축, IRP에서는 나중에 해지 또는 수령 시에 세금을 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일반 계좌보다는 이왕이면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ETF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대신 투자를 해주고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로 받은 배당을 모아서 알아서 월배당으로 나눠주는데 그냥 해주지는 않겠지요. 얼마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에 36,000원의 비용을 내야 합니다. 1억을 투자하면 36만 원이 비용으로 이 ETF의 가격에 반영됩니다. 실제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게 아니라 ETF의 가격에 이 비용을 반영합니다. 직접 투자하면 안 낼 수도 있겠지만 연배당, 분기배당이 주식마다 다 다릅니다. ETF를 투자하면 월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분산 투자가 되기에 개별 주식을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가 될수록 이 비용은 커지기 때문에 더 싸다면 당연히 좋겠지요. ETF를 사고 팔아서 남길 수 있는 자본 차익과 분배금을 받아서 발생한 배당 수익을 쉽게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자본 차익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ETF의 가격을 표현한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상장 시점에 만원과의 갭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표시한 5월 2일 기준이면 만원에 상장했을 때보다 4,935원의 주가가 상승을 했고
분배금은 1,201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투자 수익은 6,136원입니다. 근데 요 홈페이지에서 표현된 바로는 이제 0원에 ETF를 사서 얻은 자본 차익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비중과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1개월, 길게는 1년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수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위쪽에 보면 트리맵 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다른 방식으로 보유 주식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조회 기간으로 놓고서 트리맵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을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로 단위를 설정하고 눌러보시면 약보합에 해당하는 파란색과 하늘색으로 화면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보유한 이 ETF의 투자 내역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3년 10월 19일에 매수를 진행하였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고배당 투자 트렌드가 확산되진 않았던 때라서 일단 한번 사보자 생각에 400주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받은 분배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고 다른 ETF를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된 자본 차익,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률은 19,590원으로 93% 정도의 수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ETF의 상장은 2023년 10월 16일부터지만 배당은 그 다음 해인 2024년 1월분부터 지급해서 2월 2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회의 분배금을 수령했고 ISA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수령한 분배금은 50만 1,600원입니다. 자본 차익과 배당 수익을 합하면 현재까지의 총 투자 수익은 105.5%이며 주당 1,701원의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팔고 싶지만 이제는 제 투자의 트로피처럼 되어버린 상태라서 추가 매수도 못하고 그냥 계속 좋은 수익을 유지해 주기를 희망하고만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더 샀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주려는지 지금 68원인 분배금이 다음 달부터는 70원으로 상향된다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분배금이 첫 지급되었던 2024년 2월부터 아까 기사에서 보았던 9월 분배금 70원을 반영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했던 가격 기준에서 현재 분배율, 그리고 지금 이제 ETF를 시가로 매수하게 될 때의 경우를 시가 분배율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분배금은 61원에서 중간에 이제 73원으로 분배금이 상승했었는데요. 19.6%나 이제 분배금이 증가해서 굉장히 이제 놀랬습니다. 그리고 기뻤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분배금이 68원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이때 사실 실망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6월에는 서울금융지주 고배당도 나오고 비슷한 유형의 ETF가 이제 증가하면서 경쟁이 본격화된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9월부터는 다시 배당금을 70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했던 시기인 61원에서 지금 70원으로 계산을 하면 14.7%의 배당 성장이 예상되는 수치고요. 지금 이제 ETF를 매수하신다면 시가 배당률로는 4.3%의 연간 배당이 예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ETF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가장 잘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주 친화 정책 강화로 인한 배당과 주가의 상승,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ETF가 나올 당시인 2023년에 만들어진 자료지만 지금도 아직 은행들의 주주 환원 정책은 강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저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배당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투자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배당 관련 주식이나 ETF 관해서 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